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이달의 보험영업 전략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에 달라지는 보험 제도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영업 전략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를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금융이 강화되고 보험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라는 보도 자료를 첫 번째 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출시라는 내용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분쟁 소지 없는 단순 민원 보험협회 처리, 세 번째는 간단 보험 대리점의 생명 재산보험 판매 허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배상 책임보험 상품 출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로 국민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라는 보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작된 지 몇 달이 됐죠. 이번 달 기준으로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출시가 된다라는 내용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사적연금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26년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때 이 세 가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자, 어린이 보험료 할인,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유예, 세 번째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린이 보험료 할인은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에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험료 납입 유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혹은 1년 이건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동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라는 내용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험계약 대출이 있으신 분들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최대 1년 동안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26년도에 달라지는 보험 제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하는 시기는 2026년 4월 달로 현재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쟁 소지 없는 단순 민원의 보험협회 처리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이 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 이런 데 많이 넣을 거예요. 금감원에서 이렇게 접수를 많이 받아보니까 굳이 여기로 민원을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 이 단순 민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내용이죠. 단순 질의 아니면 보험료 수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변경할 수 있나요? 이런 거를 금감원에 물어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민원을 협회로 돌려보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간단보험 대리점의 생명보험사 재산보험 판매 허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존의 간단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가 가능했었으나 판매 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매 상품의 범위가 어디요? 생명, 재산보험까지 확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행 시기는 26년 상반기와 26년 1월 1일 즉각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요즘 전기차 상당히 많이 운전하고 계시죠. 자,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 책임 보험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26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자, 승강기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도 의무보험이죠. 자, 26년도가 시작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이 의무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이런 관리자분들을 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달라지는 보험 제도가 26년도에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년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보험 세일즈를 할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키워드로 정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첫 번째 뭐죠?
치료비예요. 지금 치료비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신상품들이 나오고 있죠. 암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뭐 질병 주요 치료비까지 등등등 꽤 많은 치료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6년도 적어도 한 상반기 그리고 1월 달에는 우리 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세일즈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레켐비입니다. 레켐비는 우리 알츠하이머병 걸리신 분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주사제 이름이죠. 현재 비급여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를 지금 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1월 달 또한 이 레켐비에 대한 보장에 대한 판매 포인트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중요한 5세대 실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5세대 실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중증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액담보인 수술비나 입원비 아니면 치료비 같은 그런 정액 담보로 우리 고객님들의 보험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6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크게 세 가지 키워드, 치료비, 레켐비, 5세대 실손보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치료비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암 주요 치료비 있죠. 우리가 또 암 주요 치료비를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가 있고요. 비급여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가 있습니다. 하이클래스라고도 불리우죠. 네, 보험료는 이 일반에 비해 이 하이클래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꾸준한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 고객님께 올바른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순환계 주요 치료비 이 부분도 지금 1월 달 들어서 소식지들을 쭉 보다 보니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월 달 영업 전략 영상과 더불어서 꼭 손해보험, 생명보험 소식지 강의도 꼭 한번 보셔서 이 순환계 주요 치료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해 통합 치료비, 뭐 질병 통합 치료비, 특히 질병 통합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리츠 화재에서 1월 달에 신상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고요. 자, 이런 치료비들은 여러분들 어떤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치료가 없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게 또 치료비이긴 합니다. 하지만 암이나 뇌심, 상해, 질병 모두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치료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치료비가 태어날 때는 보통은 10년 보장으로 이런 해당 내용들이 출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100세 만기 또는 종신까지 보장하는 치료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치료별마다 보장을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전에는 10년 동안 보상하면서 1년에 한 번만 지급을 하는 형태의 치료비들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치료 행위별 각각 지급하는 내용들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 항암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유방암, 남성분들 전립선암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치료법이죠. 그런데 이 항암 호르몬제가 워낙 많이 치료가 되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점점 판매 중지나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26년 1월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다시 항암 호르몬제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환계에 대한 범위, 현재 뭐 뇌혈관 회혈성을 기본으로 놓고 어떤 회사는 뭐 50여 종 아니면 어떤 회사는 60여 종 이렇게 다양하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계 범위도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상해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부위를 몇 등급으로 나누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검사부터 보장이 되는지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해 보셔서 1월 달에는 내가 12월 달에 열심히 운전자 보험 팔았다면 그분들 대상으로 이미 뭐 개인 정보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업셀링 할 수 있는 이 치료비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업셀링 해주시면은 1월 달에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고객분들이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비급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싸니까요. 자, 우리가 상담하다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난 뭐 국가에서 다 이 산정특례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병원비 별로 안 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암 치료가 시작되면서부터 실직 및 생활비가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암 급여 치료에 대해서 5년 동안 암은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비, 특히나 급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병원비 어느 정도 해결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의료계 트렌드라든지 보험계의 트렌드를 보면 대부분 어디로 치료가 많이 이동되고 있죠? 비급여 치료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산전특례나 이 본인 부담 상한제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항암 약주였는데 통원이에요. 통원이면 하루 얼마까지만 보장받습니까? 25만 원으로 땡인데 이런 부분들도 비급여 부분이 우리가 보강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상당히 고객분들한테는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자, 치료 행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대세 중에 대세죠. 바로 로봇 수술이에요. 자, 로봇 수술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통 회당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로봇 수술비가 든다고 하는데 비급여죠. 자, 양성자 방사선 치료도 평균 비용이 한 2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얘도 비급여입니다. 면역 약물 치료도 연간 4천에서 1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비급여 치료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에 있어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순환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리와 심장 쪽 관련해서 예전에는 거의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아니면 급성, 허혈성 진단비 이렇게 진단비 위주의 그런 보험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 이 머리와 심장 쪽 관련해서도 치료비가 많이 나와져 있죠. 순환계 주요 치료비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자, 그리고 혈전 용해 치료를 했을 때 이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을 녹이는 작업을 했을 때, 자, 그리고 혈전을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을 때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드리는 게 순환계 주요 치료비죠. 요즘 통계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혈전용해 치료보다는 혈전 제거에 대한 그 치료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혈전 제거 수술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혈전 제거를 포함하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여러분들이 셀렉팅 하셔가지고 판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암 주요 치료비와 관련해가지고 1월 달에 신상품들이 출시가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도 받고 치료비도 받고 하나의 담보 안에 진단비와 치료비를 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암 치료비 주는 진단비라는 담보를 신상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DB손보에서는 암 생활비와 순환계 생활비, 생활비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이 4가지 중에 2가지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3가지를 하게 되면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주는 그런 생활비 플랜이 1월 달에 신상품으로 출시가 되어져 있으니 고객님들께 좋은 판매 플랜으로 가지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캔비 얘기 한번 해볼까요? 레캔비. 자, 레캔비는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의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의 달라붙어 이를 줄여주고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주사제예요. 그러니까 치매를 좀 늦춰준다라는 거죠. 자, 아밀로이드 베타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쌓여 신경세포의 일을 방해하고 병을 악화시키는 단백질입니다. 네, 이런 거를 없애준다 이런 내용이죠. 자, 레캔비를 투약하기 전과 투약한 이후의 뇌사진을 보면 이 빨간색이 많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레캔비는 알츠하이머 이 치매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질병을 좀 늦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죠. 에자이라는 제약사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24년 5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약이에요. 자, 적용 범위는 경도인지장애부터 초기 치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치매 환자보다는 조금 경미한 환자에게 좀 투여가 되는 그런 주사법으로 보여지고요. 자, 효능 및 효과는 인지 능력 저하 속도를 평균 27% 감소를 해준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레캔비 보장을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소비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그렇죠?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비싸다. 자, 그리고 2주마다 36회 정맥 주사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치료가 해야 되고요. 자, 평균적으로 비용 2천에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도 보험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자, 이 데이터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레캠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야 된 이유가 보여집니다. 24년도 12월부터 24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처방 건수가요, 무려 1556%나 증가했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현재 고령화이기 때문에 병원에 고령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해당 치료를 했더니 또 잘 되네. 이래서 급증하고 있는 게 현재 레캠비 치료인데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죠. 자, 그래서 레캠비를 보장하는 보험들이 작년 이 후반기부터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레캠비를 횟수별로 보장을 해주죠. 뭐 1회에 얼마, 그 다음 5회, 7회에 얼마, 13회, 14회에 얼마 이렇게 주는데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번 달 일시적으로 원래 한 번 주사 맞을 때 70만 원 주던 거를 지금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100만 원씩 36회를 보장받으면 3,600만 원을 받아요. 한 번 맞을 때 평균적으로 한 800달러에서 9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주사 한 방 맞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한 번 맞을 때 100만 원 받으면 그래도 내 돈 한 1, 20만 원만 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세대 실손이 현재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곧 5세대 실손이 판매가 시작이 되죠. 자, 5세대 실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부담률이 50%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병원비의 절반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4세대 실손 21년 7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도 7월이 되면 보험을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로 가입해야 돼요? 5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보장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보험금 미지급 항목 중에 미등재된 신의료기술, 대부분 병원들이 신의료기술로 요즘에 시술 또는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손보험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액담보에 대한 컨설팅을 우리가 더욱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 시대를 대비한 종합보험 컨설팅이란 큰 대주제로 요 정도는 우리가 좀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내심 진단비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대부분 요즘 수술도 당일 수술이 많기 때문에 수술비 필수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주요 치료비라든지 1인실 입원비 하루에 20만 원, 40만 원 지급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1등이 백내장이에요. 자, 백내장은 입원합니까? 통원합니까? 예, 대부분 통원이죠. 자,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받기도 요즘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20만 건으로 척추수술. 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이걸 자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들 우리 아이 출산할 때 제왕절개도 많이 하고요. 자, 치핵 수술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24년도 기준으로 한 14만 건 정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자, 그리고 담낭 절제술, 이거 남성분들 상당히 많이 하는 또 수술 중에 하나죠. 자, 내시경 경피적 담도 수술, 그리고 슬간전 치할 수술 같은 것들이 24년도에 다빈도로 많이 한 수술입니다. 이제 실손에서는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비를 더욱더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이 필수이다. 제일 중요한 1번, 2번 1호종 수술비와 질병상해 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질병통합, 상해통합까지 요 정도 해주면 그래도 수술비 괜찮지 않을까요? 꼭 수술비 보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월 달에 이제 스타트를 막 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영업하지 하고 해당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2만원, 3만원 플랜으로 이번 주에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농협손해보험 살펴보니까 가동할 수 있는 소액의 그런 플랜들이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어린이집, 초등학교 방학 기간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 독감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 갔다가 독감 옮아왔다는 엄마들이 있을 정도로 독감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에 준비한 농협손보의 새싹 플랜, 어린이 보험 중에 새싹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볼거리 성홍열이 진단받으면 60만 원 나오고요. 자, 수족구 상당히 많죠.
30만원, 그리고 로타 노로바이러스 60만원, 독감 20만원, 폐렴도 우리 4세, 5세, 6세 이 어린이들 상당히 많이는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죠. 일당 하루에 8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보장을 받는데 한 달에 2만원이에요. 자, 지금 비갱신이고요. 이 유아와 초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플랜이지 않을까 싶고요. 엄마들한테 말씀드려서 해당 플랜으로 가동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농협손보에 또 좋은 내용들이 있죠. 겨울이니까 이 화재에 대비해서 주택화재보험 많이 가입들 하시는데, 자, 임대인 배상 책임 3억까지 현재 들어가고요. 자, 급배수 500만원 해주는데 뭐가 없대요? 자기 부담금이 없네요. 이거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더 우리가 세일즈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목조주택을 인수해 줍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손해율 때문에 목조주택 인수 안 해주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도시 말고 여러분들 뭐 농어촌 가면 아직도 목조 건물을 사신 분들 많기 때문에 한 달에 15,000원이에요. 15,000원으로 화재보험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동 플랜으로 농협손해보험 상품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리츠 화재도 주택화재보험에 괜찮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급배수 얼마요? 최대 1,000만원까지. 여기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임대인 배상 책임도 골고루 들어가고요. 불이 나면 대부분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로 많이 좀 임시 거주를 하시죠. 임시 거주 비용이 보통은 10만원인데 25만원으로 1월달에 특별 상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70세 남자 기준으로 11,690원. 그렇다면 이 이하의 연령대 분들은 더 보험료가 안 나간다라는 거죠. 1, 2만 원으로 충분히 주택화재에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 치매와 관련된 간병보험 플랜이에요. 삼성화재에 있고요. 지금 4, 50세 남자 기준으로 3만 원대, 4만 원대, 여자 기준으로 4만 원대, 6만 원대. 요거는 가동 플랜으로 약간 좀 보험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사비와 레캠비, 노치원, 통원비 최대 10만 원까지 보장받는 데 있어서 괜찮은 플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1월달 활동 계획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월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활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은 이것만큼 우리가 필요하고 또 정석인 세일즈 포인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안부 전화. 대부분 보험 계약 이후에 좀 모바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과 이후에 컨택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뭐 필요한 것도 없으신가요? 하면서 하루에 10콜 지인, 친구들, 뭐 동창들, 주변에 뭐 여러분들 기존 고객들까지 전부 다 1월 한 달은 한 1, 2주 차는 계속 전화 돌리는 거예요. 안부 전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부 전화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하단에 스크립트도 이렇게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놨어요. 저도 고객님 덕분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사람한테 보험 가입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고 있는 사람한테 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도 넣었고요. 고객님, 그리고 제가 보험 점검 한번 해드릴 테니까 시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고객과의 재만남을 유도하는 거죠. 네,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월달 1주차, 2주차에는 우리 꼭 고객님들께 안부 전화 돌리셔가지고 꼭 이 만남의 기회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마무리해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정도 영업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서, 자필 서명, 충분한 상품 설명, 그리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 판매를 하는 설계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월달 영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또 1월 한 달도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